항상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차 타고 나갈 때 초대소에서 이제 나가면은 일정하게 마을을 이렇게 경유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뭐 모두 신고 막 마을도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감자 캐면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같이 감자도 캤어요? 감자도 캤어요. 감자도 캐고 그거 캐서 이제 모두 신고 막 이런 그런 농번기 그런 시기였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한참 막 일할 때. 좀 있으면 이제 이 선생도 이제 돌아가고 하니 우리 초대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야유회를 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좋죠 하고 했죠. 그 초대소에는 이것저것 제 양말도 빨아주고 속옷도 빨아주고 그런 금이라는 동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속옷은 참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속옷도 빨아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숨겨놨더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 없다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막 선생님은 목숨은 걸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 없습니다. 아니 근데 처녀인데도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영복이 없잖아요. 그냥 속옷 입고 해도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같이 하니까 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여성 동무들도 같이 수영했나요? 아이 안 하고 남자들끼리 금이동무는 그 이제 솥 걸어놓고 이제 어죽 끓이고 그 아주머니하고 둘은 보여요. 근데 물이 그러니까 아주 막진 않지만 조개가 보여요. 그 이제 낚시는 뭐냐면 나는 뭐 내가 낚시한 건 아니고 재밌던 게 뭐냐면 개구리 낚시라고 이런 이렇게 뿔대 같은 이런데 딱 꺾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개구리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한동안 재밌게 놀았어요. 여튼간 서초장이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어요. 거기 일행이. 뭔 소초장이? 발전소 서초장. 굉장히 당당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초대소에 전기를 보장해 주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는 그때 모르고 밤에 막 계속 영화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 북쪽 인민의 고혈을 짜먹은 거네. 미안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을 더 잘 알았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기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마치 내가 엄청난 뭐 대우를 받은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좀 인간적인 그런 것들 정말 속살을 느끼고 와서 정도 느껴지고 또 정말 이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소하자마자 보안관찰 처분을 받는데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재범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북을 이제 나쁘다 뭐 이래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짜여진 그 은연중에 듣고 싶은 답인데 저는 안녕하십니까. 와이가알북입니다. 오늘도 이병진 교수님 모시고 여기 이제 북에서 평양에서 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북에 가신 이야기들인데 딴 사람들은 미처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특히 2000년대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많이 이제 북으로 뭐 아리랑 공연이든 해서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 뭐 엄청 많이 갔다 그래봤자 그 전에 비하면은 엄청 많은 거지. 아직까지도 가본 사람 드물죠. 근데 어쨌든 양적으로 방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기자들이든 이 관계자들이든 뭐 남북 경험하는 사람들 수없이 여러 번 가신 분들도 많은데 대동강에서 수영하고 낚시한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갖고 대동강에서 수영하고 낚시하고 인민들하고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길래 한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신은미 씨가 대동강 물이 막다고 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으로 찬양 고무죄로 기소를 못하고 결국은 그냥 추방을 했죠.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또 이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제가 뭐 북을 또 찬양하는 쪽으로 하면 좀 곤란해지지만 어쨌든 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궁금해 하시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3년도에 첫 방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이제 두 번째 방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쭉 얘기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갔을 때 1차 방북 1차 방북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기에 이제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호텔을 갔을 때 너무 그 경직된 그런 일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 그만 가겠다 가다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옮겨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초대소인데 이게 뭐 전 집인 줄 알고 이제 간 거지. 그게 뭐 초대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인 줄 알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항상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차 타고 나갈 때 초대소에서 이제 나가면은 일정하게 마을을 이렇게 경유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뭐 모두 신고 막 마을도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저분들. 그 농사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기회가 되면 저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니까 차로만 이동하지 말고 내가 직접 걸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도원 선생이 일정을 마침 이제 비워서 그날 하루를 이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선생도 이제 돌아가고 하니 우리 초대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야유회를 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좋죠 하고 했죠. 그 초대소에는 요리사 한 분이 계셨고 운전수 한 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리사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보조 요리사.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제 양말도 빨아주고 속옷도 빨아주고 잡일해요. 그런 금이라는 동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속옷은 참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속옷도 빨아줬어요? 내가 그래서 그 숨겨놨더니 일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 없다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막 선생님은 목숨은 걸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 없습니다. 아니 근데 처녀인데도 당당하게 굉장히 막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금이 동무인데 결혼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더 좋은 일꾼이 돼서 뭐 결혼도 하고 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금이 동무. 그래서 이제 지도원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처음으로 인도에서 만났던 이진우 선생.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해서 야유를 갔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자 캐면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같이 감자도 캤어요? 감자도 캤어요. 감자도 캐고 5월 6월 막 그때 감자 캐는 그 시기더라고요. 그 감자 캐고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감자도 캐고 그거 캐서 이제 모두 심고 막 이런 그런 농번기 그런 시기였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막 한참 막 일하는 때.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영복이 없잖아요. 그냥 속옷 입고 해도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같이 하니까 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반바지 같은 거. 그러니까 속옷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입고 해도 보여요. 근데 물이. 그러니까 아주 맑진 않지만 조개가 보여요. 밑에 그 정도면 맑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아주 맑은 그런 물은 아니라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잡혀. 근데 나는 돌 주워 온 거고 이렇게 감각으로. 근데 어쨌든 조개도 조개가 있어 조개도 있더라고. 대동강에. 한강에 조개 있나? 또 조개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돌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잘 잡아야 돼. 바닥을 이렇게 더듬더듬 거려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낚시는 뭐냐면 나는 뭐 내가 낚시한 건 아니고 재밌던 게 뭐냐면 개구리 낚시라고 이런 이렇게 뿔대 같은 이런데 딱 꺾어가지고 아지랭이 같은 거 아지랭이 보면 뒤에 끝 부분이 이렇게 보시보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이렇게 해서 그걸 개구리 낚시라고. 그래서 그걸 미끼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탁 팔짝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개구리도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한동안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춥진 않았어. 난 추워서 맨 처음에 안 들어갔다 했더니 안 춥다는 거야 물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안 춥더라고요. 그때면 꽤 아직 쌀쌀할 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전혀 추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성 동무들도 같이 수영했나요? 안 하고 남자들끼리. 금이동무는 이제 솥 걸어놓고 이제 어죽 끓이고 그 아주머니하고 둘은. 그건 참 나도 우리도 여기도 예전엔 그랬죠. 그냥 막 뭐 잡으면 막 산이나 까르까르 웃고 막. 어쨌든 거기서 불때 갖고 어죽 끓이고 여기도 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은 이제 초대소에서 음식은 싸우고 이제 기본 뭐 빵 같은 거 버터 뭐 약간의 다과나 음료 이런 건 이제 싸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솥에서 이제 조개하고 거기서 잡은 조개 뭐 이런 걸로 끓인 거예요. 대동강 조개로 어죽을 끓여 드신 거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서초장이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어요. 거기 일행이. 뭔 소초장이? 발전소 서초장. 발전소 소초장이라 그래요? 네, 서초장이라고 하더라고. 발전소.
박 뭐 이름 다 기억했는데 이게 다 까먹었네. 박 뭔데 하여튼 박머식이었어요. 예. 아, 굉장히 당당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이제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발전소 소주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 평양 발전소 이런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 변전기 변전소? 예, 큰 발전소가 아니라 그 마을 전기를 배분해 주는 그 하는 마을을 이렇게 전기를 배분해 주는 예. 전기 사정이 이해됐습니다. 약하니까 예. 그 조그만 그 예. 변압기 같은 그런 거. 예. 한 뭐 대여섯 마을 가구들. 그래서 우리가 예. 이 초대소에 예. 전기를 보장해 주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지. 근데 자기는 막 굉장히 그 자리에 끼일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까 당신을 위해서 쉬운 말로 나름대로 노력을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 지도원 선생님 아나 봐요. 여기 우리 박동무 여기 와서 뭐 어죽 먹고 지나가다가 밥 먹고 하니까 딱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뭐 그런가 보다 마을 사람이구나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아니 초대소의 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왜 마을 사람들이 긴장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내가 깜짝 그게 뭔 말이에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전력이 예를 들면 100이 있으면은 초대소는 정전 안 되게 계속 보장해 준 거고. 나는 그걸 몰랐지. 내가 일반 인민들은 끊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끊었다는 얘기예요. 난 그 얘기를 아주 끊겼다는 소리. 네, 난 그 얘기를 나는 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지도원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우리는 남쪽에서 온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전기를 우리가 좀 적게 받았어. 우리가 초대소의 전기를 보장하자라고 마을 사람들이 해서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그래서 막 그걸 자랑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장하기로 자기들이 딱 마을 인민들 비록 자기들은 좀 힘들지만 그래서 불이 안 들어와서 뭐 초롱불 켜고 지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내는 거 한 달 동안 자기들 힘든 거지. 그런 거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자기들은 전력이 자주 된 거고. 아예 전기가 안 들어온 뭐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든 간 1차적으로 그 전기가 들어오는 걸 무조건 초대소에 보장한다. 그러니까 초대소는 다 보장하고 남는 전기 갖고 자기들이 썼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밤에 막 계속 영화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 인민 북쪽 인민의 고혈을 짜먹은 거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말 듣고 참 미안했겠네. 미안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실을 더 잘 알았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기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뭐 그 선생님 쓰신 예전 쓴 글에 보니까 당시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인도도 전력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았다며요. 인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뭐 인도도 전기가 막 들었다 놨다. 뻑한 뭐 정전 하루에도 여러 번. 인도에 있을 때요 에어컨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사치품이었어요. 에어컨은 전기 요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만 달랑 놓고 보면 인도나 북한이나 비슷하게 정전되고 비슷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전력이 사자는데 여기는 망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 인도는. 그렇죠. 그건 망한다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누가 지시해서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잘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힘들게 남쪽에서 오시는 손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님을 위해서 특히 조국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애쓰는 그런 데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긍지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니까 나는 더 그게 인상적이네. 그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변전소든 뭐 그 위에서 야 인민들 끊어 여기 보장해줘가 아니라 인민들이 결의했다는 거 아니야. 불만일 거 아니에요.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뭐 그러면 전기 다 끊고 막 이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항의하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겠네. 그 말이. 그래서 그 서초장이 뭐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뭐 그 발전소 서초장 할지 모르겠는데 나랑 나이가 비슷했거나 나보다 서너 살 위였으니까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아니 내가 그 생물학적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아까 조개가 있고 뭐 개구리 있고 뭐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얼추 낮은 지식으로 한강은 삼국수거든요. 한강은 네. 삼국수여가 삼국수면 잉어가 사는 곳이에요. 잉어. 근데 삼국수면 대신 잉어 그러니까 뭐지? 물놀이 그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런 수영 이런 거는 못 해요. 쉬운 말로 더러워서 못 하고 근데 그리고 한강에 뭐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동강은 매년 대동강 도화 수영 대회를 하는데. 네. 근데 그 대동강 물 맑다고 신은미 씨를 그렇게 몰아붙여 갖고 종편 방송에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또 이 방송 보고 또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 대동강 가서 그렇게 풀낚시하고 또 어죽을 끓여 먹고 참 인상적이네요. 그 부럽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마치 내가 엄청난 뭐 배우를 받은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좀 인간적인 그런 것들 정말 속살을 느끼고 와서 정도 느껴지고 또 정말 이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후에 그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회고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 동포에 제가 이제 출소하자마자 보안관찰 처분을 받는데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재범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북을 이제 나쁘다 뭐 이래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짜여진 그 은연중에 듣고 싶은 답인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뭐 제 생각 느낌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포애를 느꼈다. 그래서 이런 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긴장과 적대라기보다도 얼마든지 만나서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얼마든지 대화가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통하는 동포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북에 가면은 흔히 이제 북에 가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북적이든 친북적이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가든지 처음 가보았을 때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관념만이지.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랑 너무 똑같다.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우리랑 너무 똑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랑 참 많이 다르다. 어떤 면에서 그게 진짜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우리랑 너무 똑같다. 진짜 한민족이다. 우리는 절대 헤어져 살 수 없는 한민족이다라는 그것도 느낌과 동시에 그건 체제가 다르고 어쨌든 사회 교육 아까 그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그 마을 인민들이 자 우리가 희생하겠다. 이게 쉬운 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걸 네.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 그래서 참 그래요. 그리고 일단 뭐 자주 만나면 또 금방 섞이는 거죠. 비슷해지고 융화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후에 이제 제가 뭐 어마무시한 그런 국가 폭력의 대상이 돼서 어떤 실정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거기 20대 초반에 21살, 2살 요맘때에 그 북에 어쨌든 처음 뭐 그 뒤에도 가보게 됐지만 어쨌든 가보는 그걸로 인해서 30대를 이제 다 징역을 그렇죠. 사신 거예요. 예. 30대를. 그렇죠. 근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예. 글쎄요.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 예. 지금 인도 정착자로서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이제 정말로 정착자로서 인도 연구자로서 이제 제대로 연구를 이제 해서 그런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 다 녹아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최고의 인도 연구자로서 인도 정착자로서 이제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일이 쏠리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논문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 감옥 갔다 오고 또 뭐 이것저것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래서 정작 인도 공부하려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 공부는 아직 성과가 미미한 이런 또 약간 또 저 나름대로 또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북에 다녀오고 또 인도에서 공부하고 또 인도란 나라는 뭐 북의 오늘 이야기지만 인도에서 북에 갈 수 있던 그 개연성은 어디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란 나라,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정치적 관점과 맥락에서 볼 때는
다 통용이 되고 다양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차이나 다른 게 그게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다 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인도의 정치 철학이나 사상은 우리한테 그 서구적인 민주주의에서 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인도적 관점에서 인도 정치학자로서의 남과 북은 사실은 그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면서 또 아까 별로 다르지 않는 이런 언제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 갈등과 대립과 적대로 이렇게만 단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도 정치를 이제 더 분발해서 또 예.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북에 가신 경험 이것이 인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예. 단지 북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병 교수님이 20대의 그 열혈 청년 시기에 갔었던 그걸 통해서 인생이 크게 변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은 특히 그 남쪽에서 북에 가신 많은 분들도 쉽게 겪어보지 못한 그 대동강에서 낚시하고 수영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하고 반바지 입고 어죽 끓여 먹고 조개 줍고 개구리 잡고 하던 이런 이야기들 인민들과 더불어. 그리고 인민들이 여기 남쪽에서 오신 손님이죠. 이병진 학생, 젊은 학생의 그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전기를 그 쉽게 말하면 못 쓰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북쪽 인민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또 기회 되면은 또 모시도록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